이번 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중 하나죠. 고리 2호기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게 그냥 원전 하나 더 돌리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어디로 갈지 이걸 좀 보여주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관련 기사들, 뭐 문화일보, 뉴시스, 또 국제신문 같은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이 사안의 진짜 핵심이 뭔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번 분석 목표는 간단합니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결정을 둘러싼 그 복잡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찬성, 반대, 양측 주장들, 그리고 또 결정이 가져올 파급 효과까지 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 에너지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같이 한번 따져보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고리 2호기가 도대체 어떤 발전소인지 이거부터 좀 알아야겠죠. 그 국제신문이랑 뉴시스 기사를 보니까 1983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했어요. 이야, 그러니까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설계할 때 예상했던 수명 40년을 꽉 채우고 작년, 그러니까 2023년 4월부터는 일단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제 이번 주 한 9월 25일쯤 될 것 같은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우리가 보통 원안위라고 부르죠. 여기서 이 원전 계속 더 써도 괜찮을까? 이걸 결정하는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원안위는 아시다시피 원자력 안전규제를 총괄하는 그 독립기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좀 주목할 점은 그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이죠.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을 담당하는 공기업인데 여기서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이 총 10기래요. 근데 그중에서 고리 2호기가 첫 번째로 심판대에 오르는 사례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직 영구정지되지 않은 원전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거고요. 네, 그 과정이 사실 꽤 오래 걸렸습니다. 한수원이 2022년 4월이었죠. 그때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라는 걸 제출했어요. PSI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쉽게 말하면 우리 원전 앞으로 한 10년 더 돌려도 안전 문제 없는지 아주 종합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23년 3월에는 운영 변경 허가, 그러니까 수명 연장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허가해 주세요. 이걸 신청한 거고요. 그 후로 이제 원자력 안전기술원 KINS라고 하는 곳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보고서랑 신청 내용이 정말 타당한지 안전에 문제는 없는지 아주 꼼꼼하게 심사를 해왔습니다. KINS는 원안위 의뢰를 받아서 이런 기술적인 안전성 검토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거든요. 2년 넘게요. 정말 오래 심사했네요. 네, 그렇죠. 이게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계속운전 심의는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 문화일보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2008년에 고리 1호기, 그리고 2015년에 월성 1호기가 각각 10년씩 수명을 연장하는 허가를 받았던 사례가 있었죠. 다만 월성 1호기는 나중에 아시다시피 경제성 평가 논란 같은 것 때문에 결국 조기 폐쇄의 결정이 나긴 했지만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이게 수명 연장이 정말 가능하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마침 또 최근에 한수원이 루마니아에 있는 체르나보다 원전이라고 있는데 거기 설비 개선 사업, 그러니까 좀 낡은 설비를 교체하고 성능을 높이는 그런 공사죠. 이걸 수주해서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게 직접적으로 고리 2호기 연장하고 딱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전의 핵심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개선해서 수명을 늘리는 기술력 자체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럼 이제 진짜 원안위의 결정만 남은 건데 선택지는 딱 두 개네요. 계속 가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뉴시스나 국제신문 기사를 보면 만약에 계속운전이 허가된다면 앞으로 10년 더, 그러니까 2033년 4월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되고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다시 발전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해요. 네, 그럴 수 있죠. 반대로 만약에 허가가 안 나면 그냥 그대로 영구정지 절차를 밟게 되는 거고요. 한수원이 신청한 지 거의 2년 반 만에 이제 최종 결론이 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현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고리 2호기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테니까요. 문화일보 기사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서는 꽤나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더라고요. 원전 짓는데 최소 15년 걸린다,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하겠지만 내가 보기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했죠. 네, 그 발언이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지난 2월에 확정됐던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과는 좀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한 15년 동안 우리나라 전기를 얼마나 쓸 거고 또 어떻게 공급할 건지 이걸 담은 국가의 중장기 계획, 일종의 로드맵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이 계획과는 좀 다른 방향을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만간 발표될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는 아마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축소되거나 아예 빠지고 그 대신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뉴시스 기사를 보면 정부가 동시에 에너지 믹스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믹스라는 건 아시겠지만 뭐 하나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원자력, 석탄, 가스, 재생에너지 이렇게 여러 에너지원을 적절하게 좀 섞어서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화롭게. 이걸 통해서 또 탄소 배출 줄이는 탄소 중립 목표도 달성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신규 원전은 안 짓는다고 하면서 기존 원전은 그럼 계속 쓰겠다는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줄여나가는 이른바 탈원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일단 숨고르기를 하겠다는 건지 방향이 좀 모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뭐랄까 불확실성입니다. 신규 건설은 부정적인데 에너지 믹스는 강조한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결정이 단순히 원전 하나를 더 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가 앞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어떤 위상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시험대가 될 거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대체적인 예상은 안전에 정말 큰 문제가 없다면 계속 운전을 허가하지 않겠느냐는 쪽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정부의 어떤 탈원전 기조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불허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업계 입장에서는 혹시 이번에 고리 2호기 수명이 연장된다고 해도 앞으로 새 원전은 안 짓겠다 이런 정부 방침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고 느낄 수 있겠군요. 문화일보에서 쓴 표현처럼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결정에 따른 파급 효과를 들여다보죠. 만약에 원안위가 오케이, 계속운전해도 좋다 이렇게 결정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일단 경제적인 측면부터 보면 뉴시스 기자에 따르면 한수원은 계속운전을 통해서 약 1,619억 원 정도, 그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해요. 네, 그 정도 금액을 추산했죠. 재가동 결정이 나면 바로 준비에 들어가서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다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요. 네, 그런 어떤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에 또 사회적인 갈등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리 2호기가 있는 그 부산 지역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은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그렇죠. 계속 반대했었죠. 이분들은 주로 이제 지진 같은 중대 사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이런 점이나 아니면 40년 넘은 낡은 원전의 안전성을 어떻게 믿냐 이런 점들을 지적하면서 수명 연장 자체를 비판해 왔습니다. 따라서 계속운전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런 안전성 논란이나 사회적 반발은 쉽게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만약에 계속운전이 불어된다면요. 그 파장은 훨씬 더 클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뉴시스하고 국제신문 모두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불허 결정은 이게 단순히 이 원전 하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설계 수명이 다가오는 다른 원전들 있잖아요. 그 원전들의 운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원전들까지요? 네. 당장 계속운전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미 가동을 멈춘 고리 3호기. 이게 원래 2024년 9월 만료 예정이었죠. 그리고 고리 4호기. 이건 2025년 8월 만료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올해 12월에 수명이 끝나는 한빛 1호기, 또 내년 9월에 끝나는 한빛 2호기 하고 월성 2호기, 그리고 2027년에 만료 예정인 한울 1호기, 2028년 만료 예정인 한울 2호기까지 줄줄이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와. 뉴시스에서는 이걸 총 7기 정도로 언급했는데 기사마다 약간 목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리 2호기가 만약에 불어되면
이들 원전의 계속 운전 가능성도 매우 낮아질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와, 진짜 그야말로 탈원전 시즌2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있었군요. 뉴시스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올 만하죠. 특히 요즘 인공지능, AI 기술 개발 경쟁 엄청 치열해지면서 데이터 센터 같은 곳에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로 할 거다. 이런 예상 많잖아요. 네,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국제신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렇게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기존의 주요 전력 공급원인 원전 가동을 줄줄이 멈추게 되면 국내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는 거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게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사회적인 논란과 갈등은 더 깊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뉴시스 기사에서는 앞으로 신설될 걸로 예상되는 기후에너지 환경부, 그리고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 이 두 부처 사이에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어떤 힘겨루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환경단체하고 원전산업계 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거고, 결국 이 모든 논쟁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원전 계속 운전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아시다시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아직 우리나라의 그 막대한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원전을 줄이면 결국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계 부담도 커지고 산업 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일리가 있네요. 반면에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낡은 원전의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 또 사용후 해결료 처리 문제 같은 그런 환경 부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기하면서 안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겠죠.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단순히 낡은 원전 하나를 더 돌리냐 마냐 이런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에너지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또 얼마의 비용을 내고 사용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경은 또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과 직결되는 문제인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화된 안전기준을 만족시키면서 계속 운전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경제적인 비용과 편익은 정확히 얼마인가? 또 핵폐기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AI 시대로 대표되는 새로운 기술 발전이 요구하는 그 막대한 에너지 수요는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정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해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이번 고리 2호기 결정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현 정부의 어떤 잠정적인 답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겁니다. 네, 오늘은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결정을 둘러싼 여러 층의 이야기들, 현재 상황부터 정부 정책의 맥락, 그리고 결정에 가져올 다양한 파장까지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문화일보, 뉴시스, 국제신문 기사들을 바탕으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원전 하나를 넘어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전체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고리 2호기의 운명이 이번 주에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요. 우리가 마주한 근본적인 과제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은 줄여야 하는 동시에 또 AI 혁명 같은 걸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 수요는 안정적으로 충족시켜야 한다는 이 이중 과제죠. 네,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는 일은 그게 원전이든 아니면 대규모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단지든 계획부터 시작해서 건설하고 실제 가동까지 이게 최소 10년, 길게는 15년 이상 걸리는 아주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고리 2호기를 계속 쓰든 안 쓰든 그 결정과는 별개로 앞으로 다가올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안정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 전체의 깊은 고민과 또 냉철한 장기 계획 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절실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